안녕하세요. 공부할 랩 조이쌤입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2단계 접근법으로 지난 시간에 측정 모형 분석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재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연구 모형으로 구성하여 분석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측정 모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재 변수는 학업적 자기 개념, 통제 기대, 수업 이해도, 학업 성취도 4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주는 변수의 위치도 정해주겠습니다. 저는 학업적 자기 개념이 통제 기대, 수업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 기대와 수업 이해도 또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제 기대는 수업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한 연구 모형을 n+ 명령문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측정 모형의 인풋 파일을 가져와서 수정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측정 모형의 인풋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름을 sem.imp로 지정하겠습니다. 측정 모형에서 구조 모형으로 수정할 때는 모델 명령문만 수정하면 됩니다. 측정 모형의 모델 명령문에는 파일을 사용하여 잠재 변수 4가지가 각 관찰 변수로 구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구조 모형 명령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종속 변수인 학업 성취도를 학업적 자기 개념, 통제 기대, 수업 이해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H on ASC CON UND로 입력합니다. ACH on ASC ACH on CON, ACH on UND로 각각 입력해도 되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두 on 뒤에 입력해도 결과는 같으니 편한 방식으로 입력해 보세요.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 개념과 통제 기대가 수업 이해도를 설명하는 UND, on ASC, CON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 개념이 통제 기대를 설명하는 CON, on ASC를 입력합니다. 이제 실행을 해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run을 누르거나 Alt 플러스 R 키를 누르면 인풋 파일을 수정하였으니 저장하라는 팝업이 뜨고요. 저장을 하면 아웃풋 파일이 나타납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모형이 정상적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 적합도 부분에서 추정해야 할 자유모수 치수는 42개로 나옵니다. 정보의 수는 모형에 포함된 관찰 변수가 12개이기 때문에 관찰 변수의 분산과 관찰 변수 간 공분산을 이렇게 계산하면 78개입니다. 추정해야 할 자유모수치는 경로개수 6개, 관찰 변수의 오차 분산 12개, 1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요인 부하량 8개, 내생 변수의 구조 오차 3개, 외생 변수의 분산 1개로 총 30개입니다. 그래서 78 빼기 30은 48로 chi-스퀘어 값 아래 적혀있는 자유도는 48이 됩니다. 그런데 n+에서는 관찰 변수의 절편을 별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관찰 변수의 개수 12만큼 더해 추정할 모수를 42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적합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chi-스퀘어 값은 1624.385, 자유도는 48, p-밸류는 0.000입니다. chi-스퀘어의 연가설은 모형과 자료가 부합한다 이고 연가설이 기각되면 모형과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형의 자유도는 48이고 자유도가 48일 때 인계치는 65.17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의 chi-스퀘어 값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가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본의 크기가 크면 chi-스퀘어 값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 연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도 지수의 하나로 참고만 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RMSEA는 0.069로 0.08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CFI와 TLI도 0.9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고요. SRMR은 0.027로 0.05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비표준화 개수 중 경로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로 개수를 확인할 때는 상관계수, 회귀계수를 확인할 때처럼 먼저 p-밸류를 보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후 부호를 보고 방향성을 판단하고 그 크기를 살펴봅니다. 경로 개수에서 학업적 자기 개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네요. 학업적 자기 개념이 통제 기대와 수업 이해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 이해도가 학업 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통제 기대가 학업 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습을 위해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심 변인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두 변인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두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설명을 하고 디펜스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2단계 접근법 중 두 번째 단계인 구조 모형 분석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형 비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